사회과학 연구를 바라보는 세 가지 비판적 시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연구에 의하면을 되게 많이 앞으로 할 건데 그때마다 설명드릴 수는 없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논거를 제시하면 그걸로 거의 끝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벌써 논란 종결. 야, 과학 연구로 끝났대. 과학이 위대한 점은요, 새로운 과학이 기존 과학을 뒤엎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갖고 계신다면 현명하게 여러분께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는 카테고리로는 이제 지식 산책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사회과학 연구를 바라보는 세 가지 비판적 시각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시면서 또 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그렇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연구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럴 때 그 연구에 의하면 다음에 나온 이야기들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 어떤 시각으로 그걸 판단하기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연구에 의하면을 되게 많이 앞으로 할 건데 그때마다 설명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먼저 세 가지 비판적 시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야기를 할 때 연구에 의하면 과학 연구를 말씀드리느냐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연구는 매우 적절한 논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냥 어떤 사람의 뜬구름 잡은 그 감정적 이야기나 혹은 개똥 철학이나 그런 것보다 그래도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낫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왕 어떤 것들을 판단하시고 실행하실 때 어떤 누구의 뇌피셜을 따르기보다 그래도 과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행동할 때 그 행동의 성공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저도 그렇고 제가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여러분께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연구에 의하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특히 사회과학에서 연구에 의하면 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에 세 가지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당연히 알면서도 어떤 과학적 연구를 논거를 제시하면 그걸로 거의 끝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벌써 논란 종결. 야, 과학 연구로 끝났대. 그래서 이게 엄청난 진리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사회과학 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반성하자면 저도 모르게 저도 그렇게 뉘앙스를 풍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예, 항상 변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반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지금 되게 확고한 과학적 지식이라 하는 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상당 부분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감기는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반 정도가
반 정도가 아무런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반감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지식의 반이 무쓸모가 되는 거예요. 예. 놀랍게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 중에 하나가 각 학문의 지식의 반감기를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읊어드리면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예. 종교학 같은 경우는 지식의 반감기가 8.7년 정도 되고요. 역사학은 7년, 심리학은 7년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역사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지나면 관련된 과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의 반이 무쓸모가 되는 거예요. 경제학은 9년입니다. 놀랍게도 수학도 9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잘 바뀌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물리학조차 13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라 할지라도 자연과학이라 할지라도 13년, 특히 물리학 13년이 지나면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받았던 논문들의 반 정도가 무쓸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에 의하며 했을 때 이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고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간혹 요즘에 뉴스 보면은 뭐 마시멜로 실험이 재현이 안 됐다, 뭐 어떤 연구가 몇십 년 동안 이게 엄청나게 과학적 업적을 많았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되게 크게 놀라시는 분이 있어요. 크게 놀라시면서 역시 과학은 믿을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을 믿지 않는 분이 크게 놀랄 일이 없잖아요. 맞죠? 과학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그런 것만 나오면 되게 뭔가 그래 과학은 맞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 변합니다. 과학이 위대한 점은요 새로운 과학이 기존 과학을 뒤엎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이루는 많은 인류 문명이 과학혁명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죠. 과학혁명의 무서운 점 무엇이냐면 계속 갱신이 됩니다. 업데이트가 계속돼요.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일 놀랄 일이 아닙니다. 늘상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발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시각은 뭐죠?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 된다. 바뀔 수 있다. 바뀌는 거에 대해서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특히 사회과학은요, 연구의 대부분이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책을 많이 읽을수록 자녀가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인과관계라면 자녀가 책을 많이 읽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책을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책을 읽으면 자녀는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예요. 이 두 변수 관련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책을 많이 읽는 것과 그 자녀가 책을 많이 읽는 관련성만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도 자녀가 책을 많이 안 읽을 확률도 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봐라, 부모가 책을 읽어야지만 자녀가 책 읽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책을 더럽게 읽지 않는데 아이가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뭐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선생님한테 빌받아서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그 위인이 생겼는데 그 위인이 책을 많이 읽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책을 좋아해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은요
어떠한 나오는 결과를 주는 원인이 워낙 많고 그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사회과학의 연구들도 상관관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이거 말 들었는데 왜 결과가 그렇게 안 되지? 왜 안 되죠? 상관관계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습니다. 저희 딸이 그러면 책 엄청 많이 읽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노는 거 훨씬 좋아합니다. 그나마 이제 책이 생활화된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주변에 저희 딸보다 책 많이 읽고 좋아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또한 딸한테 막 책을 엄청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 책은 놓지 마라 라는 것도 환경 설정을 해주죠. 저는 저희 부모님이 책 읽는 거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전 지금 책 많이 읽잖아요. 심지어 전 어렸을 때 책 읽지 않았어요. 나중에 책을 읽었지. 그렇죠?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에 의하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라는 거를 인지해야 됩니다. 예,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회과학을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는 매우 어려워요. 사회과학은 실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실험실에 변이를 통제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적 실험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라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 사회과학이 우리 연구에 의하면 했던 많은 특히 인간에 대해서 나온 연구들은 대부분 집단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연구이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로 한 개인을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집단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평균이 갖고 있는 함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만 할 겁니다. 평균은 허상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어떤 집단을 봤습니다. 그 집단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키가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160인 사람이 뭐 50명이고 180명인 사람이 50명입니다. 그러면 그 집단의 평균은 170이잖아요. 근데 그 집단에 170인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습니다. 170명이 한 명도 없는데 평균이 110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과학에 나오는 많은 인간에 대한 연구들은 집단의 평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한 사람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집단의 흐름으로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셔야지 그걸로 한 개인을 무리하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려서 180, 160 말해서 그럼 뭐 전혀 상관이 없냐 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은 너무나 뭐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집단의 평균을 이게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그걸로 한 개인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친구와 대화할 때 그 집단의 평균을 가지고 그 친구한테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물론 더 이상 참고할 수 없는 자료가 없었을 때에는 그것이 되게 좋은 보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를 무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연구에 의하면 특히 사회과학에서 나올 때 여러분 세 가지의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과학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항상 변한다. 그래서 과학이 위대한 거다. 과학은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식의 반감기 말씀드렸죠? 네. 해서 나중에 무슨 연구가 잘못됐다! 놀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있는 일이 벌어졌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자, 두 번째는 뭐죠?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대부분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다.
사회 현상을 인과관계로 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구에 있는 걸 한다고 해서 꼭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 세 번째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집단의 평균인 경우가 많다. 그걸로 한 개인을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사람이 커서 폭력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있었을 때 그거는 집단의 평균이 그렇습니다. 집단의 평균이. 그래서 이거를 무리하게 학대받은 사람한테 그래 너는 나중에 폭력을 저지를 것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태계가 학대를 받지 않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라는 걸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분명 그거는 개인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도 훨씬 폭력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앞으로 이 얘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란 말을 들을 때 이런 세 가지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시면서 특히 제가 이제 부모 공부 통해서 자녀 교육을 말씀드릴 텐데 그거를 또 무리하게 자기 자녀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자기 자녀의 맥락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각 갖고 계신다면 그런 관련된 책이나 또 기사나 또 여러 가지 강의를 좀 더 현명하게 여러분께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